이쪽은 영상 업로드 해야 되니까 다시 보기 좀 끊고. 뭐 몇 경기 없고 분석이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PSV 대 고어헤드. PSV 마인승 봅니다. 뭐 크게 글쎄 PSV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챔스에서도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은 챔스에 대한 체력적인 여파예요. 체력적인 여파인데 일주일을 졌어요. 일주일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PSV가 주말 경기가 없었네.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을 졌어요. 체력적인 뭐 연장에 대한 뭐 피로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휴식을 취했고 또 승리를 어쨌든 유벤투스를 꺾고 16강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기세 자체도 올랐을 뿐더러 이것도 컵 대회지 않습니까? PSV가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지금 뭐 챔스도 올라가고 뭐 컵 대회까지도 힘을 쓸 수 있는 부분 이거 이기면 결승입니다. 이거 이기면 결승이고 고헤드가 나쁘진 않긴 한데 사실 원정에서 대피하는 경향들도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뭐 아약스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도 두 골차 이상의 패배를 좀 기록했던 만큼 이게 그래도 PSV 홈 경기라면은 저는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마인슨까지도 뭐 휴식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법하다. 고헤드가 그리고 그 전방에 가장 그 핵심 주포가 빠졌습니다. 올 시즌에 9골 9골 5도움 기록하고 있는 주포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PSV가 뭐 내려왔는 팀은 아니잖아. 얘네는 그냥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그냥 닥치고 공격하는 팀이기 때문에 마인슨까지 가볍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브라이언트포드 대 에버튼. 코로나 축구형 보내드리고 요 경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승무패가 다 보이긴 해요. 승무패가 다 보이긴 하는데 결장대부터 가볍게 좀 보면은 브랜트포드는 일단 미드필더 쪽에 노르고르 없습니다. 오늘 노르고르 없고 수비 쪽 이제 반덴베르그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옌센이 올 시즌 계속 좀 부상 중간중간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노르고르 없는 거 존나 큽니다. 뭐 당연히 브랜트포드의 주장이기도 할 뿐더러 미드필더 쪽의 빌드업이나 뭐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워낙 좀 치열하잖아요. 몸싸움도 치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냥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노르고르가 없는 브랜트포드 당연히 1승도 없습니다. 당연히 1승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론 3경기밖에 안 빠졌고 그 3경기가 약팀은 없었습니다. 다 이제 뭐 중상위권 팀이나 뭐 에스턴 빌라, 뭐 토트넘, 뭐 웨스트햄 뭐 이런 팀들하고 해가지고 1승도 없는 부분인데 뭐 노르고르가 실제로 빠졌던 경기가 별로 없긴 한데 그 안에서 노르고르가 빠졌던 경기에서 빌드업적인 문제점을 크게 노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토트넘 경기점은 기억할 수도 있어. 토트넘이 브랜트포드 3대1로 이겼을 때 그때 브랜트포드가 그냥 계속 뺏겨가지고 중원에서 빌드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좀 어이 잠시만요. 음.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던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선수고 뭐 가끔씩 공격 포인트도 기록해주는 선수인데 노르고르가 빠진 부분은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굉장한 출혈이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전방의 자원들은 멀쩡하고 뭐 한 부분이겠죠. 에버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모예스 감독이 오고 숨통을 좀 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이 좀 똑똑하기는 해. 확실히 이게 짬밥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션다이치 감독 때 어떤 그런 수비적인 기조 자체는 그대로 들고 가되 에버튼이 사실 그냥 수비밖에 못했거든요. 션다이치 감독 때는 공격은 아예 없었어요. 세트피스 딸깍하거나 뭐 어떻게 드리블 돌파해가지고 중거리 한 방 꺾거나 이거밖에 없어서 뭔가 세밀하게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근데 모예스 감독이 들어오면서 사실 모예스 감독이 전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감독은 아닌데 션다이치 시절 워낙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다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다듬음에 있어서 선수들도 사실 좀 공격을 누가 싫어하겠어. 축구할 때 공격이 그래도 좀 꽃인데 그죠? 선수들도 그 부분에 좀 갈증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런 빌드업을 좀 전술적인 좀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감에 있어서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고 해요. 우리가 없었던 것들을 새로 이제 얻기 위한 또 갈망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얻고 그런 시너지들이 나면서 에버턴이 좀 성적이 좀 나쁘지 않죠. 모예스 감독 이후로는 분명히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방에 이제 은디아이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아쉽긴 합니다. 그나마 이선 쪽에서 뭐 측면이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인데 은디아이가 어쨌든 빠져 있고 맥네일도 공격 포인트 6개인데 빠져 있는 부분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렵기는 해요. 이게 에버튼이 사실 경기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 조금 더 나아진 부분들 저기 뭐 잭 오브라이언 같은 이제 빌드업이 좀 되는 수비 자원을 이제 측면으로 돌리고 보통 이제 인버티드 풀백식으로 좀 그런 느낌들 오브라이언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좀 더 빌드업에 관여해주고 그쪽 이제 사이드 공격 쪽에는 활동량이 좋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출신 이제 린스트롬 같은 애들 박아 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빌드업을 좀 개선이 되고 뭐 전방에 베투 같은 애들이 사실 우디네세 시절 베트가 2자릿수 득점까지도 올렸었는데 에버튼 와서 그냥 완전 깡통이 됐죠. 빈 깡통이 됐잖아요. 본인은 능력이 있는데 잘 쓰지도 않고 나가면 공격이 지원도 안 돼 하니까 했었는데 션다이치 시절에는 그랬었는데 뭐 모에스 시절에는 좀 더 지원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옴에 따라서 본인의 동기부여도 높아짐에 따라서 성적도 따라오는 거죠. 베트가 벌써 최근에 계속해서 좀 득점을 올려주면서 6골까지 치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좀 노르고르가 없는 브랜트포드 에버턴이 어쨌든 수비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빌드업 자체가 조금 부드럽지 않을 브랜트포드라면 에버턴이 버틴 다음에 분명히 한 방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주력으로 좀 찍기는 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고르자면은 브랜트포드 어쨌든 노르고르가 없는 상황에서의 좀 우려점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 다른 걸 떠나서 결과를 얻는 힘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그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이 결과까지 따라오니까 더 좀 신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는 사실 지금 동기부여가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 딱 중위권에 언저리 있어가지고 에버튼 지금 치고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란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뭐 딸깍할 만한 힘 정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브랜트포드가 어쨌든 그리고 전방에 또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에버튼이 좀 내려앉는 형태로 가져간다라면은 뚫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에버튼 프레네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땡기긴 합니다. 언더보다는 넘어가고 맨유 대 이스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맹구 감독 이거 아몰랑이 이거 진짜 뭐 전술적으로 그냥 플랜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몰랑이가 사실 지금 이미 좀 성적도 완전 마탱이 갔고 뭐 맨날 자기 그 비판밖에 안 해요. 좀 맨유 뭐 쓰레기 같은 팀이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해. 근데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플랜 B가 없어요. 아몰랑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인지 안 좋은 감독인지는 아직 모르기는 해요. 왜냐 맨유 선수 구성 자체가 이 아몰랑이가 뭐 뭔가 좀 할 수가 없어. 사실 부상자들도 이미 그냥 쓸만한 뭐 디알로 같은 애들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한 부분이라.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서 뭔가를 좀 발전시킬 그런 플랜 B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맨날 똑같은 전술 쓰잖아. 그러니까 맞지 않는 퍼즐로 계속 그 전술을 쓰니까 당연히 뭐 성적이 크게 개선이 되기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지난 에버튼전도 사실 좀 쉽지 않았었고 점유율만 뭐 높았을 뿐이지 뭐 사실 크게 뭐 별거 없었죠. 그래서 근데 상대가 입스위치야. 이걸 그렇다고 입스위치를 가기도 좀 뭐하고 맨유를 좀 믿게도 1.4배 믿고 뭔가 좀 모호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스날 대 노팅엄 대 아스날. 모르겠. 저도 찍는다면 맨유. 근데 나는 2프렌 찍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맨유 경기는 2프렌 찍거나 모르겠어요. 가르나초가 넣으면 맨유가 이길 것 같은데 가르나초가 못 넣잖아. 찬스를 잡으면 못 넣는데. 저는 그렇고 노팅엄 대 아스날은 아스날이 어쩌다 이렇게 부상 병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스날의 문제는 뭐 그냥 다 간단하죠. 그냥 부상자 보면 나오잖아. 뭐 전방에 이제 하베르츠, 제주스 뭐 둘 다 부상 시즌 아웃이고요. 부카요 사카도 3월 중순인 복귀인가 그런 거 같고
마르티넬리도 부상이고 선수가 없어요 전방에. 그러니까 그나마 뭐 트로사라든가 뭐 은화네리, 특히 은하나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래도 꽤나 기회도 많이 받았을 뿐더러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족하기는 해. 선수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외대고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최전방이 없으면은 이선 자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대고르가 올 시즌에 공격 포인트가 너무 없어요. 경기 영향력 자체는 기복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긴 한데 공격 포인트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껴요. 뭔가 좀 때리든가, 아니 뭔가 좀 모험적인 패스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접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자꾸 막히고 중요한 찬스 때도 그러다 보니까 좀 차버릇해야지 이제 감도 올라오는데, 진짜 중요할 때 좋은 찬스 아니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찬스가 와도 못 넣어, 똥볼 차가지고 맨날. 그런 부분이 아스날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고, 특히나 지난 경기 저 웨스트햄전 퇴장당해가지고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스켈리도 빠져 있죠. 가뜩이나 뭐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아스날이 수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언더 쪽은 뭐 충분히, 노팅엄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공격적인 색채도 아니고, 노팅엄 축구는 원래 지지 않는 축구를 그 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노팅엄은 팀 컬러 자체가, 감독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가 모토예요. 지금 뭐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누누 감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입장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 골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스날 공격진이 이렇게 마탱이가 간 이후부터 레스터전도 그렇고 저 웨스트햄전도 그렇고 저 주구장창 언더 봤거든요. 레스터전도 언더, 이때는 2점대 배당이었던 것 같아. 이때도 언더 봤었었고, 웨스트햄전도 언더, 이때도 2점대 배당이었나? 근데 지금이 1.6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수비하다 한 골 박는 거밖에 없어요. 뭐 전방에 뭐 그렇다고 저 지난번에 해줬던 메리노 같은 애들을 딥하게 믿을 수도 없잖아요. 노팅엄이 그리고 수비가 안 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언더를 먼저 보고, 프리미어리그 이번 라운드 경기 중에 가장 언더스러운 경기긴 하다. 언더를 보고 승패는 뭐 뻔해요. 햄물을 찍던가 프렌을 찍던가인데 뭐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노팅엄 프렌 사이드로 아스날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1점 정도는 가져갈 것 같다. 무승부. 네 번째 토트넘 대 맨시티.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제가 볼 때는 뭐 역배 받았지만 홈이기 때문에 뭐 프렌의 관점에서는 유리해요. 지금 NCT 같은 경우 일단 홀란드의 몸 상태,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그 레알전도 그렇고, 지난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빠져 있었죠. 혼란의 출전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떠나서 토트넘의 어떤 그 미드필더진에서의 그런 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이번 시즌 치르면서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의 부상이 거의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뭐 초반에는 아마 뱅탄쿠르가 빠져 있었나? 그러다가 뭐 누가 좀 빠지고 누가 돌아오면 누가 빠지고 무한 반복이었어. 지금 모든 중앙 쪽의 미드필더, 뭐 이선이든 중앙 미드필더든 모든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축구 어쨌든 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잖아요. 많이 뛰고 활동량도 좋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숫자적으로 분명히 충원이 돼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나가면 갈아줘야 될 거 아니야. 갈질 못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토트넘 맨날 탈탈 털렸던 건데 모든 선수들이 다 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론 상대가 입스위치긴 했습니다만 1.8배인가 받았었잖아요. 토트넘 바로 그냥 주력으로 갖다 박았었는데 뭐 경기력을 둘째 치고서야 어쨌든 간에 4대1로 완승을 좀 거뒀던 부분이죠. 물론 뭐 로메로나 반더벤 뭐 이런 핵심 수비들이 좀 빠져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타협점은 찾긴 했어요. 토트넘이 실제로 경기를 봐도 막 옛날에 마냥 진짜 막 미친 듯이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한테도 살짝 타협은 했어.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가끔씩 토트넘의 안정된 모습들도 뭐 실점이 없거나 이런 장면들도 좀 보이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괜찮은 상태로 좀 보이고,
뭐 토트넘이 원래 맨시티 상대로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림 자체가 사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저기 니코 곤잘레스나 아니면은 그 마르무시 같은 그러니까 데일밴드 연고랑 데일밴드는 사오긴 했어. 근데 이게 상처가 어쨌든 까진 상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진 상처여도 데일밴드랑 뭐 연고 바르면 바로 낫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부러진 상처에 데일밴드 바르고 아니 뭐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뭐 돼?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임시 방편으로 쟤들을 데려와서 그나마 나아지긴 했어요.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없던 놈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맨시티가 몇 년 동안 왕조의 자리를 뭐그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왔습니까? 이번 시즌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선수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1위 하다가 한 번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밥 먹듯이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떨어져도 뭔가 힘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지금 최근에도 경기하는 거 보거나 하면은 그 전방 압박이 가르델은 기본 당연히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볼을 뺏겼을 때 빠르게 되찾는 그런 축구를 당연히 옛날부터 했는데 압박을 안 해 선수들이 전방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전을 봐도 전방에 선수들은 막 한 4-5명씩 가 있어. 근데 압박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풀어나오고 은바페한테 갑자기 뭐 뒷공간 털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압박을 안 하니까 거기서 압박을 해줘야지 양재리 패스가 앞으로 안 나오는데 압박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맨시티.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강팀 상대로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복이 심하고 열심히 뛸 땐 잘해. 열심히 안 뛰는 경기들 막 나오면 잘 안 풀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트넘 같은 경우 어쨌든 저 미드필더나 이쪽에서 활동량이 상당히 좋죠. 맨시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당장의 수비 쪽에도 굉장히 불안함이 좀 많고 뭐 후사노프 이런 애들도 글쎄요 뭐 막상 올 때 자체는 랭스에서의 어떤 랑스에서의 활약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받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의사소통에 좀 문제나 지금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범하게 풀어갈 선수들이 필요한데 후사노프는 되게 좀 내성적인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사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은 일을 할 수는 있어도 크게 뭔가 흐름을 뒤바꿀 만한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흐름적인 흐름 토트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반더벤 저기 로메로 빠진 거 치고는 이번 시즌 중에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토트넘 이번 시즌 사실 거의 진 거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한 소리긴 한데 가장 괜찮은 흐름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 토트넘 프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프란 보고 언어바는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나?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나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뭐 유벤투스 승 보고요. 엠폴리 요즘 뭐 개박살 났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저기 챔스까지 떨어진 마당에 컵 대회에서마저 장난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르잖아요. 지금 뭐 리그도 지금 사실 우승은 힘들고 챔스 뭐 연장 가서 떨어졌고 컵밖에 없어요. 올라가면은 준결승에서 이제 볼로냐 만나고 결승 가면은 AC 밀란 아니면 인터 밀란 만납니다. 뭐 엠폴리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마인승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이즈로 보고 리버풀이랑 뉴캐슬도 요거 뭐 정배 사이드로 볼게요. 리버풀이 뭐 지금 뉴캐슬이 글쎄요 미드필더 쪽에서 어쨌든 힘은 좋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힘은 좋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일정이기는 해요. 타이트한 너무 일정이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솔직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뉴캐슬이 어쨌든 지난 저 맨시티전도 그렇고 완전히 무너졌던 부분이나 최근에 다시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로 화력전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팅엄전 3골, 뭐 맨시티전 4골 둘 다 뭐 그냥 먹힌 것도 아니야. 못해서 먹혔어 실제로. 그래서 리버풀 원정에서 좀 어렵다고 보고 뭐 리버풀 승에 마인승까지 아니다 리버풀 승에 3.5바까지 이렇게 보고 해축구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랑 레알 마드리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